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9월 2일 화요일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피부 미용기기를 만든 회사를 좀 도와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피부 리프팅을 좀 받고 있습니다. 병원용 장비인데 뭐 매일 시술을 해도 큰 부작용이 없더라고요. 보통 이제 리프팅 뭐 울세라 써마지, 뭐 슈링크 올리지오 뭐 이런 기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피부 세포를 좀 손상을 주기 때문에요. 마취 크림을 발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픈데 이거는 이제 충격파라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시린 정도고 뭐 특별히 이제 마취는 안 해도 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좀 받아봐야 어떤지 알 것 같아가지고 매일 받다 보니까 좀 피부가 맑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피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한번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위 내축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내축이라는 건 이제 많이 알려졌죠. 특히 이제 장내 세균이 나오면서 이제 장내축이라는 거는 이제 거의 모든 의사들이 아는 내용인데, 위 내축이라는 거는 저도 이제 처음 들어봤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제 그 손가락을 따는 거 이런 게 있었는데요. 요즘에도 이제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자다가 말고 갑자기 이제 체한다 그러죠. 위가 꽉 막혀서 뭔가 답답하고 잠도 안 오고 막 좀 어지럽기도 하고, 이제 급체라 그러나요? 예. 이제 위경련이라고 그렇게 지금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있을 때는 이제 할머니 방에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이제 일단 손가락, 엄지손가락을 실로 꽉 묶고 막 등도 많이 두드려 주시고 뭐 이러다가 엄지손가락에서 이렇게 딱 바늘로 찌르죠. 생각해보면 그 바늘도 소독도 안 된 바늘이고, 네, 그러면 이제 검은 피가 막 이제 나오는데, 손가락을 이제 꽉 묶어서 피가 안 통하게 했으니까 그 헤모글로빈이 다 산소가 떨어진 헤모글로빈이니까요. 색깔이 검은 건 당연한데 그 검은 피가 나오는 걸 이제 보면 이제 이렇게 피가 시커멓다 뭐 이러시면서 이제 다 내려갔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면서 이 손가락을 딱 풀어주는 순간에 신기하게 이제 급체가 다 내려가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뭐 어떤 원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신적인 게 이제 컸던 것 같고요. 혼자서만 이제 배가 끙끙 아프다가 이제 할머니가 배도 좀 만져주고 등도 두드려주고 또 어떤 시술도 해주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안심도 좀 되고요. 그래서 위하고 뇌라는 게 진짜 상당히 많이 연관이 돼 있구나 하는 거 그때 느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별로 연구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덴마크 연구진들이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 위에서 시작될 수 있다. 긴장되면 속이 울렁거리고 큰 걱정이 있을 때는 속이 뒤집어집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가 쓰리다는 표현도 흔히 씁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을 그냥 심리적인 비유로만 생각했지만 최근에 위와 뇌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팀은 위가 만들어내는 정기적 리듬과 뇌의 활동이 얼마나 맞춰져 있는지를 측정했습니다. 위는 약 20초마다 일정한 전기 신호를 내는데 이 리듬이 뇌파와 얼마나 동기화되는지를 살핀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위내 연결이 강할수록 불안, 우울, 스트레스가 높고 삶의 만족도는 낮았습니다. 위가 건강한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와 뇌가 서로 얼마나 강하게 얽혀 있는지가 정신건강의 핵심 열쇠였습니다. 이유는 뇌가 몸속 신호에 과도하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불편함조차 뇌가 크게 확대해 해석하면 불안이나 피로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시끄러운 공사장 소음 속에서는 책 읽기가 힘들듯 위에서 올라오는 신호가 너무 강하면 뇌가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쉽게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이번 발견은 새로운 치료의 가능성도 열어줍니다. 예를 들어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비침습적 기술이나 위 뇌축을 조절하는 약물 등이 불안이나 스트레스 치료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밝힌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속이 편해야 마음도 편하다는 말이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연구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서로 연관을 맺었는데요. 하나는 그 EGG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전도도 있고 뭐 금전도도 있고 뇌파도 있고 뭐 그런데요. 이제 위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잡는 거를 EGG라고 한답니다. 한 20초에 한 번씩 리듬이 나온다는데 이제 소화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이거하고 이제 뇌 혈류량을 보는 펑셔널 MRI, 그 두 가지를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EGG가 나올 때 펑셔널 MRI가 활성화되는 곳이 어디인지 이런 거를 이제 연관을 지어서 이게 잘 연결된 사람, 잘 연결되지 않은 사람, 이거를 이제 잘 분석을 해보니까
오히려 잘 연결된 사람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네이처 멘탈 헬스라는 곳에 실린 논문이고요. 스토먹 이게 위고요. 브레인 커플링. 그래서 위하고 뇌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커플링 인덱스라는 게 얼마나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지표가 디멘셔널 시그니처 오브 멘탈 헬스. 멘탈 헬스라는 게 이제 정신 건강이고요. 이 디멘셔널 시그니처라는 게 좀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보통 정신병이라 그러면 우울증이나 불안 뭐 따로따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의 시그니처라 그래서 묶음으로 본 그런 연구입니다. 이게 이제 Access through your institution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돈 주고 사서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와 서브스크라이브. 이 논문 한 편을 이제 보려고 그러면은 6.15 유로를 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이걸 이제 포기할까 했는데 바이오 RXIV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논문을 투고한 다음에 아직 심사 받기 전에 자신의 논문을 이렇게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논문 원문을 구할 수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막 브레인 커플링 인덱스 이제 제목은 똑같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보니까 덴마크 사람, 그다음에 독일 사람, 영국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같이 공동 연구를 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보기가 좀 불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런 거 매뉴스크립트라 그러는데 처음 논문 쓸 때 그 형식이고요. 아직 편집이 되지 않은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걸 이제 한글로 이제 제미나이에 돌려보니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이제 직감, 이거는 영어로 이제 gut feeling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속이 울렁거린다거나 긴장될 때 뱃속이 뒤틀리는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원래 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왔겠죠.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보통 장뇌축, gut brain axis라는 게 있는데 이 위장관하고 뇌를 연결하는 양방향 소통 체계다. 그래서 여기는 신경, 면역, 내분비 경로를 이제 통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장뇌축이 서로 양방향, 장이 뇌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뇌가 장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정서, 동기부여,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에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 장뇌축에 대한 거는 제가 또 이번 주말쯤에 한번 소개를 하겠고요. 이러한 장뇌축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장, 소장, 대장하고 뇌 연결에 이제 초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스토막 브레인 액시스 위 뇌축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그래서 전기 위장도 검사 EGG, 이제 스토막 그 위를 이제 영어로는 게스트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기능적 자기 공유형 영상 펑셔널 MRI를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전기 위장도 검사라는 거는 위장의 전기적 신호를 보는 거다. 그래서 EKG 심전도 같이 복부 피부에 이제 전극을 부착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20초마다 한 번씩 전기적 리듬이 나오고요. 펑셔널 MRI라는 거는 미세한 혈류 변화를 감지해서 뇌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고, 연구의 핵심은 이 두 가지 기술을 동시에 사용해서 위장의 리듬하고 뇌 활동의 미세한 변화가 어떻게 잘 동기화되고 결합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단순히 뇌의 활동이나 위장의 활동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통 방식을 직접적으로 들여다본 거라는 거고요. 발견이 243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정신 건강 상태를 폭넓게 평가하기 위해서 우울, 불안, 스트레스, 삶의 질, 웰빙 등 37가지 다양한 설문지 점수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분석 결과 연구팀이 위뇌 연결성이 강할수록 정신 건강이 나쁜 것으로 나타나는 의미 있는 잠재적 자원, 레이턴트 디멘션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특정 질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 우울증, 스트레스, 피로 등 여러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고 반대로 웰빙과 삶의 질은 낮은 점수를 보이는, 이런 걸 이제 디멘션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특정 질환 하나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런 게 나쁜 건 다 나빠지고 높은 거는 다 높아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위뇌 연결이 더 강할수록 전반적인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위뇌 연결이 강하다. 이럴 때는 불안, 우울, 스트레스, 피로, 또 ADHD, 사회적 불안, 신체 증상, 불면증,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나타나고요. 위뇌 연결이 약할수록 이제 웰빙 잘 살고 삶의 질도 높고 심리적인 웰빙도 좋다. 그래서 위하고 뇌는 서로 동조화가 안 돼 있을수록 좋다는 결과고요. 특히 이제 위에서 신호가 연결이 잘 되는 위뇌 연결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영역을 보면 좌측 위 각회, superior angular gyrus, 그다음 우측 후부의 연접상해라고 수프라 마지널 자이러스, 좌측 후부의 상전두의 슈피리어 프론탈 자이러스, 그리고 그리고 전두 두정 네트워크, 프론토 파리에탈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인지 통제, 주의력 집중,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을 담당하는 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 뇌축이 있고, 그럼 또 뇌 위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이런 것을 또 자극을 하면 이제 위에 어떤 문제를 이제 해결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전자약 같은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자약이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또 새로운 타겟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제탑이 지나치게 너무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은 내부 신호에 과도하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뇌라는 것은 외부 환경, 여기에 이렇게 관제를 해야 되는데 몸속에서 오는 신호를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듣게 되면 감각 과잉 경계 이런 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불안과 스트레스가 증폭된다. 사실 우리 몸에서도 여러 가지 신호가 올라오는데 이런 건 대충 좀 무시를 해야 되는데 뇌가 너무 그걸 집중을 하고 있다 보면은 이제 바깥에서 오는 작은 자극에도 강하게 반응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장 활동 자체가 아니라 연결 강도가 핵심이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이 소통이 너무 강하게 또는 과도하게 이루어진다면 뇌가 불필요한 위장 신호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정신적 피로와 불안을 유발할 수가 있다. 정신질환의 새로운 관점으로 진단명 대신에 차원적 서명이라는 거, 디멘셔널 시그니처라는 걸 말을 했는데요.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이분법적인 진단명 대신에 여러 증상을 포괄하는 디멘셔널 시그니처라는 접근법을 사용했다.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위내 연결이라는 게 하나의 패턴으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다양한 증상에 걸쳐 나타난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치료 가능성에 보시면 이제 미주신경 자극술, 이것도 정자약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미주신경이라고 위하고 뇌를 연결해주는 그런 신경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자극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위내축을 이제 연결하는 그런 거 새로운 약물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연구도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제 위에서 어떤 전기 신호를 찾아낸다는 것도 몰랐는데요. 위에서 이제 전기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 또 거꾸로 위에다가 전기 자극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입는 또는 배 있는 데다 붙이는 그런 전자약도 앞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위에서 오는 신호가 뇌의 어느 부위에 자극이 되는지 이런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이제 자기장이나 전기로 또 자극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위를 좋게 해주는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위산 과다 증상이 많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위산이 안 나오게 하는 약을 먹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또 2차적으로 위산이 없으니까요. 이제 몸 안에 또 장내 세균들이 막 번성하면서 이제 장내 세균이 이제 소장까지 올라오는 그런 장내 세균은 이제 대장에 있어야지 소장이 너무 많으면 또 몸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악순환을 겪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전기 자극이나 자기장 자극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럼 전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